안녕하세요. 뉴스헌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 기관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생기기 전까지라고 말씀드려야 할 듯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권익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방탄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권익위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조직은 부패하고 썩었습니다. 이제 권익위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조직일까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패가 되고 국민을 버렸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배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대단하고 기가 찹니다. 권익위에서 예고에 없던 긴급 브리핑에서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 김건희 윤석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다고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했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이러려고 시간 끌기 작전을 한 듯합니다. 권익위는 지속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법정 처리 시한을 연장하고 총선을 지나 약 반년에 걸쳐 조사한 결과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권익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관련 규정이 없어 사건을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 여부는 확인이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영상이 공개된 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문제가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오늘 발표는 기습적이었습니다. 최대 90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연장해가며 사건을 조사했던 권익위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랬던 권익위가 돌연 오후 들어 긴급 브리핑을 공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겁니다. 공교롭게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오늘 중앙아시아로 순방을 떠났습니다. 총선과 맞물려 김 여사 관련 사건 처리를 미뤄온 권익위가 발표 시점마저 조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 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주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밤부터 300개가 넘는 오물풍선을 남쪽에 띄워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 들어 북한은 4차례에 걸쳐 1600개 이상의 오물풍선을 띄우는 등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에 대해 적극 맞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군은 북한의 확성기, 조준사격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데 걱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전날 오후 9시 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 30분까지 310여 개의 북한 오물풍선을 식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물풍선 내부에는 폐지 비닐 등 쓰레기가 들어있다는 게 합참 설명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오물풍선으로 위장한 생화학 무기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부양은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달 28일에서 29일과 이달 1일과 2일, 8일과 9일 3차례에 걸쳐 오물풍선 1300여 개를 남쪽으로 날려보냈는데요. 이에 우리 군은 전날 오후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2시간가량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4차 풍선 살포는 확성기 재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날 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달라졌다며 만약 한국이 국경 너머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간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확성기 방송에 민감한 태도를 보여온 만큼 향후 북한이 무력 보복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우리 군에 강한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비무장지대 남한 한계선 이남에 대북 확성기를 타겟으로 14.5mm 고사총과 76.2mm 평곡사포 3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도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6년 만에 재개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군의 말이 있었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대응해 대남 오물풍선을 추가로 살포했는데도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기자 질문에 전략적, 작전적 상황을 고려해 융통성 있게 작전을 시행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군 장병들이 1차적으로 방어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고 필요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다며 공격을 받았을 때 응징할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서 그렇게 쉽게 도발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윤석열 정부 그리고 현재 국방부 장관 신원식 절대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 더욱더 걱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남북 긴장 관계가 높아진 게 사실이지만 북한이 2015년처럼 준전시 상태를 언급하며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려면 병력 동원을 해야 하는데 요즘 한창 농사철이라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우발적 충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북한도 물리적 충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공격 무기를 쉽게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이거 너무 일반적인 판단을 하는 건 아닌지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실 부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상가 밀집 지역. 상가 앞에 오물풍선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고 군 화생방 부대가 출동해 위험 물질은 없는지 살핍니다. 왜 자꾸 보내나 몰라요. 오물을 더 무섭네요. 뭔 사고 난 줄 알고 지금 놀래서 나와봤어요.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은 대통령실 바로 앞에 잇따라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직선거리 약 800m 지점인 국립중앙박물관 주차장 근처와 용산구청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습니다. 경호처는 풍선의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즉 날아오는 것을 눈으로 잘 지켜보다가 대통령실 부근에 풍선이 떨어진 뒤 수거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엔 정부 서울청사 옥상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정부의 심장부에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전방에서 풍선을 격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군은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낙하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이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작전을 하고 있고요. 공중에서 그것을 요격하는 것은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이 있습니다. 풍선에 위험물이 들어있다면 인명, 재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고 풍선을 요격하다가 남북 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풍선을 또 보낸다면 지켜보는 것 말고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추가 살포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했던 군은 오늘은 일단 대북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뉴스 영상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